읽어주는 동화책 진대법을 실시한 을파소. 고구려의 9번째 임금 고국천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어요. 벼슬아치 중에 어비류와 좌가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들은 모두 왕비와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왕비의 힘만 믿고 나랏일을 제멋대로 처리하곤 했답니다. 누구를 만나든 공손할 줄 모르고 거드름만 피웠어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좋은 물건 있으면 가져오도록 해라.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니라. 그런 뒤로 사람들은 어비류와 좌가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쳤죠. 물론 나라꼴은 엉망이 되어갔어요. 그들의 못된 짓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답니다. 죄 없는 백성들의 자식을 잡아가기도 하고 공연한 트집을 잡아 집과 밭을 빼앗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어비류와 좌가려의 패거리가 백성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구나. 마침내 이런 아우성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호통을 쳤어요. 저런 불안당 같은 자들이 있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벼슬을 주었더니 도리어 괴롭힌다고? 당장 잡아다가 목을 벨 것이다. 어비류와 좌가려 일당은 이 소식을 듣고 모여서 의논했죠. 일단 몸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지만 몸을 피한다고 무사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나? 어비류의 말에 좌가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어비류는 인상을 찌푸리며 잠시 생각에 빠졌죠. 그런데 문득 일당 중에 하나가 무서운 말을 내뱉었어요.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왕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어떠한가? 그 말에 주위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숨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곧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놀라움도 잠시,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죠. 결국 어비류와 좌가려 일당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반란은 성공하지 못했죠. 비록 많은 무리와 백성들이 따랐지만 그들의 세력은 왕실을 뒤엎을 만큼 크지는 못했던 거예요. 결국 어비류와 좌가려는 고국천왕 앞에 끌려왔어요. 왕은 궁궐이 떠나갈 듯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죠. 이놈들, 너희들의 죄를 알렸다. 여봐라, 이 두 놈의 목을 베고 나머지 일당들은 멀리 귀양을 보내거라. 곧 반란의 무리들은 일시에 제거되었고 궁궐 안팎은 평온을 되찾았죠. 이로써 어지러운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고국천왕의 마음은 후련하지 않았답니다. 반란의 무리가 못된 자들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동조한 사람들이 꽤나 많지 않았던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가. 고국천왕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는 더 깊이 생각했어요. 만일 이 나라가 정말 살기 편한 나라였다면 백성들이 어찌 반란의 무리를 따랐겠는가? 이는 틀림없이 백성들의 생각을 깊이 헤아리고 또한 임금의 생각을 올바르게 백성들에게 전할 인재가 부족한 탓이로다. 그런 생각이 이른 왕은 곧바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신하들은 들으라. 지금 당장 온 나라에 내 명을 전하여 능력과 덕이 있는 인재를 추천하여 올리도록 하라. 그들에게 벼슬을 주겠노라. 그로부터 얼마 후 여러 신하들이
안류를 추천했어요. 동부의 안류라는 이가 학식도 풍부하고 덕이 높습니다. 그만한 자가 없으니 그에게 벼슬을 주고 곁에 두시옵소서. 신하들은 입을 모아 한결같이 말했어요. 왕은 지체 없이 명령했죠. 당장 안류를 불러오도록 하여라. 안류는 곧 궁궐로 들어왔어요. 그는 아주 소박한 차림에 순수한 선비였죠. 눈빛은 선했으며 얼굴에는 그다지 욕심이 없어 보였어요. 왕은 그를 곁에 두고 몇 마디 말을 나누어 본 후 매우 흡족해 했어요. 그대처럼 마음의 결이 곱고 생각이 곧은 선비는 일찍이 보지 못했소. 그대도 알다시피 이 나라는 그동안 욕심 많은 벼슬아치들 탓에 너무도 어려움이 많았다오. 그러니 이제는 그대가 나를 도와 나란 일을 좀 맡아주시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안류는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굳게 입을 닫고 있던 안류가 곧 입을 열었죠. 보잘것없는 소인을 헤아려 주시는 폐하의 은혜는 감사오나 소인은 공부를 하는 선비일 뿐입니다. 구태여 인재를 찾고자 하신다면 저보다 서암록곡의 좌물촌이라는 곳에 사는 을파소가 더 나을 듯하옵니다. 그는 유리왕의 대신이었던 을소의 후손으로 강직하며 지혜롭습니다. 안류의 음성은 아주 낮았지만 강했어요. 왕은 안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여봐라, 즉시 을파소를 궁궐로 들게 하여라. 신하들은 서둘러 서암록곡의 좌물촌으로 떠났죠. 이윽고 을파소가 궁궐로 들어섰어요. 비록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왕은 을파소를 보자마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니란 것을 한눈에 알아본 거죠. 내가 임금의 자리에 있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소. 헌데 마침 여러 신하에게 들으니 그대가 그토록 훌륭한 능력을 갖고서도 시골에 묻혀 산다고 하더이다. 이제 세상에 나와 짐을 도와 나란 일을 돌보아 주길 바라오. 왕은 을파소에게 중회대부의 벼슬을 내렸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을파소는 정중하게 거절했죠. 늙고 둔한 저로서는 감히 임금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 높은 자리를 주시면 임금님의 큰 업적을 이루실 수 있으실 것이옵니다. 을파소가 떠난 후에 고국천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감히 을파소가 나의 부탁을 거절한 까닭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왕은 한 가지 생각에 이르렀죠. 옳거니 지금 그에게는 더 높은 벼슬이 필요하구나. 나라의 새로운 기틀을 잡으려면 기득권을 가진 귀족들의 힘을 먼저 눌러야 할 텐데 그러려면 그들을 호령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하지 않겠는가? 어찌고자 중해대부의 벼슬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왕은 무릎을 치고 다시 을파소를 불러들였죠. 그리고 모든 신하 앞에서 말했어요. 을파소에게 국상의 벼슬을 내릴 것이오. 이제부터 그의 생각이 곧 짐의 생각이니 모든 신하는 예의를 갖춰 따르시오. 그 말에 놀란 사람은 을파소가 아니라 대신들이었어요. 그들은 사색이 되어 왕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왕은 일부러 그들을 모른 채 했어요. 을파소는 왕명을 받들고 성실하게 나란 일을 꾸려나갔죠. 그러나 신하들은 을파소를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을파소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반대했으며 무시까지 했어요.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이들도 없지 않았죠.
도대체 을파소란 자가 누구인가? 한낱 시골에 살던 무지렁이 아니던가. 그런데 우리가 어째서 그의 말을 따라야 한단 말인가? 고국천왕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죠. 물론 어느 정도 예상 못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는 을파소를 믿고 신하들에게 글을 내려 칼끝 같은 명령을 전했죠. 이제부터 귀한 자이든 천한 자이든 가리지 않고 국상 을파소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물론이고 그의 집안 사람들까지 엄하게 벌할 것이다. 그러자 신하들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동안 신하들은 겉으로만 을파소에게 머리를 조아렸을 뿐 그를 국상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왕의 서슬퍼런 명령을 받고 보니 그는 이제 누가 뭐래도 임금 아래 최고의 벼슬 아친 국상이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즈음 을파소는 자신을 믿고 도와주는 고국천왕을 위해 굳은 결심을 했죠. 선밀한 때가 아니면 나서지 않으며 때를 만나면 벼슬길에 나서는 것이 도리라 하지 않았는가. 지금 임금께서 이토록 깊은 정으로 나를 믿어주시니 어찌 은혜를 갚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을파소는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고구려는 그동안 앞으로 시련을 겪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소. 처음에는 시련이 따를 것이나 굳게 폐하를 믿고 따르면 좋은 날들이 올 것이요. 그 후 을파소는 많은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인재들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고루 뽑았었으며 관리들의 횡포를 막아 어지러워졌던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았죠. 또한 세금을 줄이고 함부로 백성들을 동원해 공사를 벌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을파소는 상을 내리고 벌을 주는 데에도 매우 엄격하여 흔들렸던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갔답니다. 비로소 골이 깊었던 백성들의 주름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웃음을 되찾았고 을파소를 한사코 미워했던 신하들도 점차 그를 따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해 봄이었어요. 대감, 지금 굶주리는 백성들이 도성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창고를 열어서라도 이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줘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한 신하가 을파소에게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죠. 과연 을파소가 도성을 돌아보니 신하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더 들어본 즉 곡식을 꾸었다가 갚지 못하여 귀족들의 노예가 된 농민들도 많았다고 했어요. 을파소는 생각했죠. 해마다 봄이면 이런 일이 반복되니 어찌 해결하면 좋겠는가. 을파소는 거듭 고민하고 왕에게도 나아가 어려움을 호소했죠. 그런 뒤 을파소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앞으로 곡식이 부족한 백성들에게 음력 3월에서 7월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가 끝난 10월에 갚도록 할 것이다. 바로 진대법이었어요. 진대법을 실시한 후 백성들은 기뻐했고 그런 모습을 본 왕도 흐뭇했어요. 이 모든 일이 국상 을파소 덕분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생각해보면 을파소를 추천한 안류 선생의 공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로다. 왕은 안류에게 대사자라는 벼슬을 내렸답니다. 세월이 흘러 고국천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동생인 산상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산상왕 역시 을파소에게 계속 국상의 자리를 맡겼죠. 을파소는 고국천왕 때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 뒤 7년 동안 산상왕을 도와 일하던 을파소는 203년 8월 어느 날 세상을 떠났답니다. 산상왕과 고구려 사람들은 마치 어버이를 잃은 듯이 슬퍼했다고 합니다.